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1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정신없습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같은 방송 포맷이 참 좋죠. 장점이 많은데요. 저처럼 타이밍을 중요하게 여기는 주식에 관련된 컨텐츠를 방송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저는 주식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은요, 없어도 적어도,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없으면 안 되지만 투자 금액이 적어도 잘 매매하면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보는요, 정보도 타이밍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정보가 타이밍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역정보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미 다 정보를 알고 있는 세력들이 다 헤쳐먹고 나중에 개인들 엿먹으라고 이렇게 흘리는 정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주식 매매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5월 10일 어제 방송에서 제가 오전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 여러분들 중에 현금을 갖고 계신 분 중에 단타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 방송을 올릴 때 지수가 2655, 56 막 이랬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2650선도 깨질 뻔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단타를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혹시 조금 더 빠지더라도 그래 뭐 조금 더 빠지면 뭐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도 괜찮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2653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을 때 그 누구도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그만큼 공포스러운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방송을 올려드린 다음에 오후장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는 장중 260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종가로 269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 공포스러운 2653, 2655 그때 용기를 갖고 과감하게 매수하신 분들은 오후장에 매수한 종목이 올랐을 거예요.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오후에 한 2시, 3시, 1시 이렇게 오후 시간에 돈다방 미쓰리 5월 10일 방송 딱 들으시고 미쓰리가 지금쯤 매수하라고 했어. 지금 2600포인트인데 한번 사볼까? 그리고 그때 들어가시는 분들인 거죠.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미쓰리 좋은 종목 좀 소개해줘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하도 종목 추천은 제가 그냥 진절머리를 치니까 차마 종목 추천이라는 표현은 못 하시고요. 좋은 종목 좀 소개해줘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방송에서 종목을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주식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쓰리가 지금 같은 이렇게 정신없는 주식시장이 펼쳐질 거라는 건 이미 작년 연말부터 공지를 했고요. 요즘에 미쓰리는 미친 듯이 주식시장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훔쳐 입은 점쟁이 반스 안 벗을 거예요. 계속 입고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할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그냥 양아치 같은 사기꾼 같은 능력 없는 전문가들한테 휘둘리고 맨날 당하고 혼자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잘 모르겠고 그러다 결국 다시 또 그냥 허접한 전문가들 또 따라다니고 돈다방 미쓰리가 추구하는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 전문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시황에 대해서 공부하고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타이밍 잘 잡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 스스로의 돈을 지키라는 게 돈다방 미쓰리의 취지인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기 싫어해요.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거란 말이에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다른 전문가들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를 까요? 그럼 나랑 수익률 게임 하자고요. 자신 있다고요. 그 정도의 각오와 그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방송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때 미쓰리가 이 방송을 며칠 날 몇 시쯤 녹음을 했지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방송을 들으시면 이 시장의 흐름을 잘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제발 그냥 방송 듣고 그냥 제가 한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고 그냥 막 사신 다음에 나중에 뭐 미쓰리 때문에 돈을 잃었니 많이, 저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그랬죠.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어제처럼 어떤 타이밍이 오면 제가 과감하게 방송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화요일 오전 그 주식시장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어떤 그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있으셨겠습니까? 다 공포에 떨었죠. 분위기는 2650도 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그러잖아요. 사 보셔도 괜찮다. 설령 조금 더 빠져도 어떠하리?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까지 첨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어떤 타이밍이 오면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보지 않고 이익 날 수 있도록 특히 이재명 후보님을 응원하는 제가 이제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할 그 의원님들, 이 민주 쪽에 계신 분들에게 군자금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돈이 겁나 많으면 제 돈 드리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먹기 살고 힘들단 말이에요. 대신에 저는 돈 벌어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후원하고 싶은데 나 돈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밍 잘 따라오시면서 수익 나서 여러분들도 챙기고 작은 금액이지만 의원님들한테 후원도 해주고 진보 방송에 슈퍼챗도 좀 싸주고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는, 즉 군자금 지원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5월 10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좀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하락했으니까 저가 매수세 유입될 때도 됐죠. 그죠? 다시 하락할지언정. 다우지수가 0.26 하락, S&P 500이 0.25 반등, 나스닥이 0.98 반등입니다. 장중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리가 불안해요. 제가 여러분 시장의 호재와 악재가 비슷한 비율로 있습니다. 뭐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비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드리지만 지금 약간 비율적으로 악재가 되게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호재도 있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자, 뒷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내용을 더 전해드릴게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3% 아래로 하락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그나마 안정을 갖고 S&P 500과 나스닥이 저가 매수 유입으로 반등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가 3%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는 건가? 그게 아니죠. 쓸카드가 많은 미국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국채조차 안전자산입니다. 금과 비슷한 과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고 막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차마 안전자산인 엔화는 못 사는 거예요. 일본 망할까봐. 대신에 안전자산인 뭐 금이나 아니면 미국 달러나 아니면 미국 국채를 사는 거죠. 채권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떨어지는 반대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갔고 반대로 금리는 하락하게 된 겁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에요? 일시적인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대한민국 5월 10일 코스피 지수가 오전에 2653포인트 저점을 찍었습니다. 장중이 2600포인트 회복을 했어요. 아마 5월 11일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정확히 8시 25분인데요. 아마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600선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살짝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3%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겠죠. 자,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뉴욕 연방은행 총재 이런 얘기합니다. 6월과 7월 달 FOMC 회의에서 50bp씩 금리 인상 고려해야 된다. 자, 클리브랜드 총재는요.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요. 경제가 강할 때 금리를 더 많이 인상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누가 못했습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쫄보여서 못했어요. 계속 눈치 보다가 웬만하면 한 번쯤 그냥 25bp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인플레를 잡으면 되는데 그 2016년 1월 달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금리를 인상을 못하고 계속 숙제 밀려놓은 것처럼 밀어놓다가 지금 와서 50bp 금리 인상하고 75bp 자이언트 금리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세 명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 경제 연착륙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랬죠? 미국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네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 타령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하반기에 정말 경제가 갑자기 막 글로벌 경제가 죽쓰게 돼서 마치 2019년처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인하하게 되는 상황이 올지언정 연준은 미국 경제가 둔화돼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금리를 인하한다고 할 겁니다. 그만큼 똥도 서서 쌀 것 같은 이 굳건함을 가진 미국은요. 자기네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시장은요. 이들이 이렇게 50bp씩 금리 인하를 2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반등했는데 혼조세지만 반등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된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굉장히 무서운 발언을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5월 10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이유는 3거래일 연속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고요. 반발 매수 즉 저가 매수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매도 심리가 강한 거예요. 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연준 내에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75bp 금리 인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월달, 7월달 50bp씩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동의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50bp씩 2번 인상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면 75bp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신 나간 소리예요. 비둘기파 성향을 갖고 있는 뉴욕 연방은행 총재도 그다음에 매파 성향을 갖고 있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6월달 7월달 50bp씩 금리 인상을 지금 계속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화했기 때문이거든요. 아직 얘네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여러분 6월 FOMC 회의 6월 26일부터 6월 27일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뉴욕 증시가 더 빠져야 되고 더 혼나야 되고
연준 의원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가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 50bp씩 2번 금리를 인상해야 되느니 이게 다 정신 나간 생각이었구나라고 반성의 시간이 와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9시 전에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빨리 끝낼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일 종가가 2,596포인트로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로 혼조세로 끝났고요. 아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시초가든 아니면 장 초반이든 2,600을 찍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600을 찍고만 올라오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올라왔어? 또 빠질 거니까 내가 손해보기 전에 얼른 팔아야지 하는 매도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매물대가 늘어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월 10일 화요일 오전에 돈다방 미스리를 들으시고 정말 단타용으로 매수를 했다. 그럼 여러분들도 팔아야죠. 미쓰리 그래도 나름 저가인데 좀 더 갖고 가면 안 되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갖고 있을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가장 뜯어 고쳐야 될 아주 못된 버릇 중에 하나예요. 주식으로 돈 벌 능력도 없는데 돈 벌 실력이 없는데 종목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이익을 보면 그거를 챙길 생각을 안 하고 더 먹을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FOMC 5월달 회의 이후에요. 국내 증권사에서 3일 만에, 그러니까 5월 4일 날 FOMC 회의가 끝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5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6일부터 10일까지 그 사이에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 보고서를 36개나 냅니다.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사자, 괜찮다. 계속 얘기했던 증권사들이 이제 매도하자고 합니다. 지금에 와서 자, 제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주식시장 어렵다고 얘기했고 3,000포인트는 너무 두껍고 힘든 저항선이라고 얘기했고요. 당분간은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3월달 FOMC가 끝난 다음부터 여러분 조심하세요. 지금 미국 증시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직 5월달 FOMC 회의가 그러니까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정신줄 놓고 저러고 있는 건데 이제 점점점 다가오면 영향 받을 거예요. 이게 50bp 금리 인상이 이게 지금 누구네 집에 이름입니까? 이게 얼마나 증시에 충격을 줄 텐데 이 얘기를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해야지. 그때 증권사들이 그때 얘기해야죠. 그때 매도하라고 해야지. 왜 지금 와서? 지금 어떻게 매도합니까? 제가 웬만하면 손절을 원하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했는데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그 종목을 매수하신 분이 막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러면 그냥 고민하다가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한번 그 정도의 제안은 드리지만 제 인생에 제 매매에 손절은 그닥 권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렸죠? 1,000만 원으로 10%는 1,100이지만 1,000만 원에서 10% 빠져서 900이면 900에서 다시 10%를 먹어도 990이 되는 거지 1,000만 원이 안 돼요. 거기에다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이미 패배한 자가 되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발하게 정말 귀신이 지켜보는 것처럼 내가 팔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가 막히게 내가 판 종목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냥 그 종목을 샀다가 안 올라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했는데 판 종목이 올라가고 그런 매매를 하신 분은요, 그냥 2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증권사들이 하향 보고서를 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지난주보다는 안정이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2,600포인트 안착하잖아요. 쟤네들 다시 사라고 합니다. 당분간 장중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2,600선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매수하자고 합니다. 핑계는 뭐냐면 이제 뭐 이거겠죠. 뭐 2분기의 실적 이야기하고 뭐 하반기 이제 5월 달이니까 여러분 이제
5월 말부터 6월 달까지 이제 하반기 증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하반기를 겨냥해서 아마 매수하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믿지 마세요. 예. 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예. 정신 좀 꽉 잡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저는 이따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돈 좀 잘 버셔가지고요. 우리 진보 방송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수박 말고 예 진짜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의원님들 후원 계좌에 아주 그냥 빵빵 때려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돈 좀 벌어봅시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